사실 우리가 그동안 키보드 기초를 가르쳐주는 곳이 많이 없어서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활용을 잘 못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타자 치다가 영문으로 혼자 바뀌거나 숫자가 안 눌려서 재부팅 하신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저랑 차근히 10분만 투자해서 배워볼게요. 오늘 이것만 잘 배우셔도 키보드 기능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는 겁니다. 먼저 키 이름을 구조를 파악하고 가면 쉽거든요. 먼저 키보드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글자 키입니다.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가 있고 윗부분에 보면 숫자 키인데요.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 다음 지우고 글자를 띄어쓰고 할 때 있죠. 그래서 그거를 편집키라고 하는데 편집키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엔터키, 엔터키를 누르면 줄이 바뀌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하는 스페이스바 키입니다. 스페이스바 제일 길이가 긴 키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백스페이스, 글자를 지우는 백스페이스예요.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딜리트 키, 얘도 지우는 키예요. 얘랑은 비슷한데 약간 방향이 달라요. 딜리트 키 외워두세요. 딜리트. 그 다음은 조합키가 있습니다. 조합키는 보조키라고 하는데 혼자서는 기능을 못하는데 다른 키랑 같이 붙어서 조합해야만 기능을 하는 키예요. 그 키는 여기 보시면 왼쪽 하단에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가 있는데요. 이 키는 오른쪽에도 있어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토글 키가 있는데요. 토글 키는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캡슐락 키. 캡슐락 보시면 한 번 누르면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불빛이 켜졌죠. 한 번 누르면 꺼집니다. 또 넘락 키가 있어요. 넘락 키는 숫자를 키고 끄는 키인데 넘락 키에 불이 들어오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고 꺼지면 숫자가 입력이 안 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스크롤이라고 있는데 스크롤 키는 요즘 잘 안 써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한영키가 있습니다. 한영키는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어로 변경되는 키예요. 그 다음은 이동키가 있습니다. 커서를 이동하는 키예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 모양 있죠? 방향키입니다. 위에 보시면 홈키 있어요. 홈키, 끝으로 가는 엔드키 있고요. 페이지 업 키, 페이지 다운. 이게 이동 키입니다. 편집 키 먼저 보겠습니다. 편집 키는 글자를 지우고 띄어쓰는 건데 예를 들면 나는 예쁘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내가 줄을 바꾸고 싶다. 다음 줄로 이어가고 싶다 하면 엔터 키를 누르면 줄 바꿈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글을 쓸 수 있어. 이렇게 줄바꿈 하는 키입니다. 이 엔터 키이고요. 스페이스바 가장 긴 키는 띄어쓰기 하는 키예요. 예를 들면 나는 띄고 예쁘다 이렇게 쳐야죠. 그런데 문장 띄어쓰기를 안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커서를 이동해서 이렇게 한 번 치면 한 번, 두 번 치면 이렇게 두 줄로 띄어쓸 수 있는 스페이스바 키입니다. 그 다음 백스페이스 키는요. 제가 너무 띄어쓰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붙이고 싶다. 그래서 원래대로 붙이고 싶을 때는 지우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글자를 지우고 싶을 때는 백스페이스를 씁니다. 그리고 한 칸 더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계속 누르면 지워지는 키예요. 백스페이스. 그런데 이 딜리트 키도 지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백스페이스는 앞에서 지우는 건데 딜리트 키는 뒤에서 지우는 거예요. 참 쉽죠? 먼저 자주 쓰는 한영키입니다. 한영키는요, 토글키로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어로 바뀌는 키예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면 하단에 가라고 쓰여 있으면 한글로 써지는 거고요. 한영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영어로 써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글을 쓰다가 왜 영어로 써지지 하면 이 한영키가 눌러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누르면 가로 바뀌었죠. 한글 모드에서 다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엔터키는 줄을 바꾸는 키입니다. 확인 키라고도 하는데요. 줄을 바꾸는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엔터를 치면 엔터는 이쪽에도 있고 여기 오른쪽 끝에도 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줄 바꿈, 안녕하세요. 이렇게 줄 바꿈을 할 수 있는 키이고요. 또 이런 검색 같은 거를 네이버에서 할 때 확인 키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죠.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할 때는 입력 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지우기 키입니다. 백스페이스랑 딜리트 키가 있는데요.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지우고 싶을 때는 백스페이스를 쓰는 거고요. 앞에서 뒤를 지우고 싶을 때는 딜리트 키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날씨 좋아요. 이렇게 요를 2번 쳤어요. 그랬을 땐 앞을 지우고 싶을 때는 백스페이스를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요가 2번 써 있을 때 커서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죠. 이렇게 뒤를 지우고 싶으면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일 같은 거를 지우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지우고 싶을 때는 클릭한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안 지워지거든요. 그럴 때는 클릭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사진이 지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문자, 쌍자음, 특수문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Shift 키는 아까 조합 키라고 말씀을 드렸죠. Shift는 혼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다른 키와 함께 누르면 새로운 기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한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 중에서 한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L을 누르면 이렇게 대문자로 써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손을 떼면 다시 소문자 상태로 돌아와요. 다음은 쌍자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글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기역을 누르면 쌍기역이 되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시옷을 누르면 쌍시옷이 됩니다. 숫자 위에서 특수 문자도 만들 수 있는데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느낌표가 나오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를 이렇게 4 누르면 이렇게 달러 표시로 바뀌죠. 그래서 숫자 키 위에 있는 특수 문자를 입력하고 싶다면 Shift와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캡슬락, 넘락 키입니다. 이 캡슬락 키 같은 경우에는 영어 대문자를 고정하고 싶을 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문이 있는데 내가 계속 대문자로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캡슐락 키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 상태에서 영어를 치면 대문자로 계속 써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캡슐락 키를 끄면 소문자로 쓸 수 있어요. 이 넘락 키는 불을 한번 켜지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은행 같은 데 갔을 때 은행원들 굉장히 빠르게 숫자를 입력을 하죠. 계좌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이 넘락 키가 꺼지면 이렇게 숫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안 눌러진다고 부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팅 하지 마시고 이 넘락 키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동 키입니다. 커서를 움직이는 키인데요. 여기 보시면 위로 갈 수 있고 아래로 좌우로 갈 수 있는 방향키가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홈키 있죠. 이런 문장이 있을 때 홈키를 누르면 문장 맨 처음으로 가는 거고요. 엔드키를 누르면 문장의 맨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페이지 업 버튼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상단 첫 글자 앞으로 가는 거고 이 페이지 다운은 글자의 마지막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컨트롤 키를 알아볼 건데요. 컨트롤은 혼자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꼭 다른 키와 조합해서 써야 하는데요. 이건 특히 단축키를 활용할 때 많이 쓰는 키입니다. 컨트롤 C를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록을 씌우고 컨트롤 C를 누른 상태면 복사가 된 거죠. 다음 칸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블럭을 하나씩 씌우는 게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A를 누르면 블록이 전체가 씌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C 누르면
컨트롤 V 전체가 복사가 되는 거죠. 이번엔 특수 문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으면 여기 한자로 바꾸고 싶다고 할 때는 이 바꾸고자 하는 글자 뒤에 블럭을 씌우고 한자를 누르면, 이렇게 한자 키를 누르면 바꾸고자 하는 한자를 눌러서 변경할 수 있는 키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한 누른 다음에 블럭을 씌우고 한자로 바꾸면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자 키는 특수 문자도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음을 누르고 한자를 이렇게 누르면, 한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특수 문자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 문자가 펼쳐집니다. 화살표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변경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니은을 입력하고 한자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또 괄호도 열 수 있어요. 탭 키 누르면 이렇게 큰 따옴표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비읍을 한번 해볼까요? 비읍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 문자가 나오는 걸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지읒도 눌러볼까요? 한자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로 변경이 됩니다. 탭키 누르면 이렇게 로마자도 보이죠? 이렇게 이응 누르고 한자 눌러서 탭키는 이렇게 펼치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또 탭키를 활용하는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을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하고 나서 탭키를 누르면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탭키는 굉장히 많이 쓰는 키이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키보드 활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꼭 실생활에서 자주 반복되는 기능만 알려드렸으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만 반복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